그래서 지금 우리 프린트에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결국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했었던 내용 중에서 되게 많은 내용을 한 거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했었던 세 가지만 일단 다시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 몰은 그냥 새로운 단위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제 몰은 단위, 새로운 단위다,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줘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아보가드로 법칙도 있고 뭐 이것저것 내용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수업에 이런 거 저런 거 한 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머릿속에 꼭 이것만큼은 집어넣어 달라라고 했었던 게 몰은 그냥 새로운 단위야 라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결국 이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는 계속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화원을 하는 동안도 그렇고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될 1단원 문제들이 어려운 거란 말이야. 뭐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사실 1페이지에 있는 거는 좀 쉬운 것들이고요, 3, 4페이지에 있는 것들은요, 여기 3,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만 다 제대로 풀 수 있어도 애지간한 학교의 경우에는 한 2등급은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거 3, 4페이지 있는 문제만 다 한 번에 잘 풀 수 있어도. 난이도가 꽤 있어요, 이게 지금 3,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다 보니까, 왜 아저씨? 왜 뒤에 아저씨?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워낙 어려운 데다 보니까 여기 시험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너무 어려우니까 기억도 안 좋고 이래서, 지나가고 나면 그냥 1단원은 어려운 단원 이렇게 남게 되면서 몰에 대한 개념 이런 것까지 그냥 같이 안 좋은 기억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몰이란 개념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몰은 그냥 단위야 라고 꼭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강조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또 몰수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화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몰수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되는 거는 뭐야 이거, 화학식량분의 질량.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는 내용으로 갖고 있었죠. 진짜 더럽게 기네. 라고는 하는데,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개수가 갖는 의미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 개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약속했었던 것처럼 화학 반응식 자체도 어떤 약속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6H12O6 더하기 6O2 6CO2 더하기 여기 H2 라는 반응식을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반응식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보고 얘 1몰과 얘 6몰이 반응해서 CO2 6몰과 H2 6몰을 만든다라는 거로 받아들여 줘야만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가 뜻하는 바가 그런 의미라는 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왜? 애초에 그렇게 약속된 거니까. 결국 식을 이렇게 쓰는 방식도 약속된 방식인 겁니다. 화학자들끼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고, 그렇게 약속해서 만들어진 식이라는 건 반대로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 식을 보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 개수의 뜻, 그러니까 이게 1몰 6몰 반응해서 6몰 6몰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왜? 적어도 이 정도 기본은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나가도 그냥 기본이 있는 상태,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약속을 하나씩 추가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양적 관계 중요합니다. 애초에 지금 이 양적 관계는 뭐라 그랬었냐? 그 수능 핵심 킬러, 수능에서 얘기하는 1등급 킬러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에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줘야 했었던 게 몰농도였죠. 몰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우리가 쓰던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질량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농도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질량으로 만들어 놓은 퍼센트 농도는 일상생활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화학적으로는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인 새로운 농도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게 이제 몰농도였던 거죠. 그래서 몰농도는 어떻게 된 거야? 몰농도 뭐였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까지 기억 못하겠으면 적어도 부피분의 몰수라고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최소 부피분의 몰수라고만 기억해두면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차피 용액의 부피를 줄 거고 몰수는 용질의 몰수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입해서라도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피분의 몰수라도 기억해 주시고, 사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예 머릿속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더 맞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네들만 알면 1단원이 다 돼? 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적어도 이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뿐이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것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2번 아보가드로 법칙, 이제 이게 지지난 수업 때 정리를 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지.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도 일종의 약속인 거야. 왜냐면 그렇다라는 걸 누군가 알아낸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화학에서 부피 이야기를 꺼낸다는 얘기는 요 농도 얘기할 때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무조건 기체 이야기입니다. 왜? 액체나 고체에서 부피의 의미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크기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한테는 부피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냥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내 물리량 딱 요거 측정해 주는 데 쓰는 거지. 내가 뭐 물을 한 컵 갖고 있을 때보다 뭐 2컵 분량 갖고 있을 때가 부피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냥 딱 그런 누가 많고 적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인 것 뿐이니까, 액체나 고체에서 부피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인데, 그 정도의 개념일 뿐인데, 기체에서의 부피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기체의 부피는 되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도 받고 압력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결국 저거죠.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해서 모든 기체, 그러니까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였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어떤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내가 O2를 1리터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CO2를 1리터 갖고 있어요. 그리고 N2를 2리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CO5를 뭐 3리터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기체의 종류는 어차피 관련이 없고, 여기 온도 압력과 같은 상태라면 얘가 1몰이 된다면 얘도 1몰이어야 되고, 그때 얘는 2몰이면서 얘는 3몰이어야 돼. 이런 식의 흐름이라는 거잖아. 이건 결국 다시 정리를 하면 몰수랑 부피랑 비례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 몰수랑 부피가 비례해. 그런 개념으로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단 언제만? 기체일 때만. 기체가 아닐 때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 0도C 1기압. 자, 0도C 1기압이 왜 튀어나옵니까? 우리 0도C 1기압, 그치? 0도C 1기압이 기준,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0도C 1기압 표준 상태,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잖아. 전 세계에 있는 화학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려니까 너무 짜증나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자.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게 표준 상태인 거고 그게 영도시 1기압인 겁니다. 오케이? 그쵸? 그래서 영도시 1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때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가 몇? 22.4리터로 일정하며 이때 기체의 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뭘 갖다 놓든 기체기만 하면 돼요. 기체기만 하면. 알겠지?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뭐야? 우리 아보가드로 수 어떻게도 표현한다고 했었어? 이렇게도 많이 적는다. 그쵸?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해서 NA 이게 아보가드로 수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몇이에요 결국?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케죠. 그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건데 문제는 탄소 원자 12g을 기준으로 잡은 게 탄소의 원자량이 몇이에요? 12니까. 그치?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은 12야. 이유가 탄소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6번. 그래서 탄소 원자 번호 6번. 그러니까 양성자수 몇 개? 6개. 중성자수 몇 개? 6개. 그러니까 질량이 비슷한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우리는 원자량을 12로 잡았고 그 뒤에 그램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가 몇 개더라? 1몰개, 즉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즉 NA개,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인 거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잡았다는 거고 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1몰이라 한다가 결론인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사실 몰수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중에서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건 이 정도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는 해봐야겠지. 이해는 해보면 뭐 첫 번째야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분의 입자수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분의 입자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지. 그치? 우리가 몰수 구하는 방법으로 입자수를 이용할 거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분의 입자수 하면 되고 질량을 이용할 거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기체의 부피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22.4리터 분의 부피 하면 될 겁니다. 기체의 부피. 이제 단위는 리터로 맞춰줘야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단 기체가 0도씨 1기압일 때니까 22.4분의 기체의 부피인 거고 그만 주시고 그래서 22.4분의 기체의 부피인 거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이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언제까지나 계속 22.4분의 부피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1몰의 부피가 24라면 쟤는 24분의 부피가 될 거고 1몰의 부피가 25라면 25분의 부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식이 다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요. 얘는 1몰의 입자수 분의 입자수죠. 얘는 1몰의 질량 분의 질량입니다. 얘는 뭐예요? 1몰의 부피 분의 부피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만약에 어떤 다른 실험에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이 주어져 있고 1몰의 압력이 주어져 있다면 우린 그때도 이 압력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이 자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초에 기준이 잡혀 있고 그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 뿐인 거잖아. 그렇지? 압력을 1몰의 압력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거겠지. 그런 얘기라고. 사실 여기서 구해놓은 게 다. 입자수를 1몰의 입자수로 나누면 되는 거고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는 거라고.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사실 여기에 있는 정도 중에서는 외우면 좋을 건 있겠지. 저거 저는 개인적으로 6.5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입자수 이딴 거는 뭐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거만 두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식량 해봅시다. H2 화학식량 몇? 2. 좋아요. 메테인, 일단 메테인 화학식이 뭐예요? CH4가 되는 거고요. 그쵸? CH4니까 그래서 메테인의 화학식량은 16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물. 왜? 물의 화학식이 뭐니까? H2O. 좋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44. 왜? CO2니까 44인 거죠. 탄산칼슘 화학식 CaCO3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CaCO3면 문제 어차피 다 주어져 있잖아. CA가 몇이래? 원자량이 몇? 40? CA가 40. 그리고 탄소가 12. 산소가 16. 근데 산소가 3개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분자량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화학식량을 구하는 건 뭐야? 그냥 이름 보고 걔 화학식을 떠올려 준 다음에 주어진 원자량으로 계산만 할 줄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건 맞아. 단 물이나 이산화탄소 정도는 외워줍시다. 물이 18이고 이산화탄소가 44인 거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구해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탄산칼슘은 CaCO3니까 100 구하면 되고,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뭐예요? NH3죠. 그래서 분자량 화학식량이 몇이야? 17이면 되는 거죠. 염화나트륨 화학식 NaCl. 그래서 그 다음에 58.5면 되는 거고, 산소는 32. 왜? O2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산소는 산소 기체입니다. 산소 기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질소도 질소 기체여야 되니까 N2라서 뭐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집에서 이제 프린트 어떻게 뭐 쪽지 시험 봐야 되니까 그냥 외워서 와서 쓴 거 말고 이유는 알고 다 했겠지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답지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괄호만 외우지 말고, 특히나 이제 이거 어차피 다 변형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기체의 질량 구하기. 자, 우리 수소 분자 5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이에요? 네, 그쵸? 10g이죠. 왜? 수소의 분자량이, 그쵸? 수소가 H2가 수소 분자인 거잖아. 그쵸? 우리 분자가 뭐예요? 분자의 특징이 뭐야? 우리 뭐가 분자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분자 기준이 뭐야? 기체 아니에요. 그치?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구분하기 편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원래 기준은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딴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고.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이 화학을 아무리 잘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분자다라는 정의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입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그냥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공유결합했으면 분자야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 분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는 공유결합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H 그냥 수소 원자는 안 되는 거고, 수소 분자라고 했으면 H2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소 분자 5몰 하면 H2의 분자량이 일단 화학식량이 2. 그러면 이게 무슨 뜻? 1몰이 2g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5몰이면 10g.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분자 5몰 하면 10g 해주면 되는 거고, 메테인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면 일단 몇 몰이에요? 그렇죠? 일단 메테인이 CH4고 그리고 얘가 0.5몰 있단 뜻이지. 그리고 CH4가 일단 분자량이 몇이에요? 16. 그리고 이게 1몰당 16g이란 뜻이니까
그럼 결국 뭐야?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답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8g이 답이 되는 거겠지. 이산화탄소 분자 0.25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면은 네, CO2니까 분자량이 44고 어차피 몰수야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0.25몰이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11g 맞냐고. 그쵸? 그쵸? 그렇게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 질량은 어떻게 돼요? 자,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 분자는 몇 개입니까?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건 수소 원자 1몰이에요. 그러면 H2O 한 개당 수소가 2개씩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게 수소 원자 한 개라고. 그러면 이 묶음으로는 이 묶음 전체가 그냥 2분의 1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소 원자 1몰이 들어있는 물 분자는 2.1몰인 거고 2.1몰이 뭔 소리예요? 2분의 1몰인 거고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18이니까 결론적으로 9g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죠? 그 다음에 0도씨 일기압 질소기체 5.6L 무슨 뜻? 몇 몰이란 뜻이에요? 그쵸? 얘는 이제 N2가 4분의 1몰이란 뜻이지. 그리고 N2의 분자량은 28이니까 그래서 28 곱하기 4분의 1 즉 7g이 나온다.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EX3번 넘어가면 되겠지. 0도씨 1기압 이산화탄소 기체가 11.2L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양이 몇 몰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2분의 1몰 0.5몰인 거지. 네, 왜? 22.4L가 1몰이잖아. 그럼 11.2L면 2분의 1몰 22.4분의 11.2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거의 분자 수가 몇 개예요? 지금 2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야?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어차피 이렇게 다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라고 한 거는 뭐 제 시험을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맞든 틀리든 풀어보고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좀 지금도 뇌를 멈추지 말고 생각하세요. 다 불러주는 거 막 그냥 적는 거 그런 거 말고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g이어야 되겠지. 왜? 2분의 1몰이니까. 그쵸?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이 44잖아요.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니까. 그러면 2분의 1몰이면 22g이다. 자,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자체가 2분의 1몰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 안에 탄소는 몇 몰이 있습니까? 그치? 어차피 이산화탄소 하나당 가지고 있는 탄소가 한 개니까 그러면 얘 전체가 2분의 1몰 개 있으면 그 안에 탄소도 그냥 그대로 2분의 1몰인 거 맞죠? 근데 얘 하나당 들어있는 산소는 2개니까 최종적으로 산소는 몇 몰이 돼요? 1몰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산소의 원자 수도 그냥 1몰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수라고 물어보는 거랑 양이라고 물어보는 게 양은 뭐를 물어보는 거고 수는 개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를 물어볼 때도 뭘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양을 물어봐도 개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좀 미음 같은 경우는 알아서 마음대로 적으시고요. 1몰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고 답지에는 6.02 곱하기 10의 그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1몰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EX 4번. 자,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좋아요. 이거 밀도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었지. 우리 결국 1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게 농도 전까지 많이 다루는 게 일단은
뭐 물리량의 개념으로서 몰수, 그러니까 개수의 개념이지. 그리고 질량, 부피. 자, 이 중에서 개수 같은 경우는 진짜 입자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진짜 입자수를 셀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화학자들끼리 약속해서 만들어낸 게 몰수. 기 때문에 얘는 이 자체로 화학적인 값어치를 갖는 게 맞아요. 근데 질량이랑 부피는 그 자체로는 원래 화학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표현하려고 만든 게 질량이고요. 어떤 물체가 얼만큼 큰지 표현하려고 만든 게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만든 거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적이지가 않고 그냥 일종의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물리량의 값어치만 갖고 있었던 애들이죠. 특히나 이 밑에 둘은.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의 화학적인 값어치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 그게 밀도라는 개념이었지. 왜냐면 밀도는 그 자체로 화학적인 특성입니다. 어떤 물질의 밀도는요, 그 밀도 자체로 화학적인 특성이에요. 물의 밀도는 1g/ml, 물의 밀도는 1g/ml입니다. 이 물의 밀도가 1g/ml인 거는 진짜 물이라고 하는 애가 가진 화학적인 특성이란 말이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사실 이건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진짜 조금씩밖에 안 변해서 뭐 계속 1g/ml로 써도 오차가 별로 안 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밀도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특성인 거니까 이 물리량 둘을 연결해 주는 개념으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밀도는 되게 많이 써요. 화학에서 밀도는 계속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린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니은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니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은 일단 식을 세우면 부피가 5.6L니까 5.6분의 니은이 1.25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그냥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니은 구하면 니은이 몇입니까? 네. 그래서 기체 A가 7g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7g이고 부피가 5.6L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0도 실기압이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5.6L면 몇 몰입니까? 그치? 0도 실기압이란 소리는 1몰의 부피가 22.4L란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4분의 1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4분의 1몰의 질량이 7g인 거니까 1몰의 질량은 28인 거고, 이 1몰의 질량이 뭐예요? 분자량, 즉 화학식량인 거잖아. 그쵸? 기억은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니은이 여러 개지? 디귿이구나. 그래, 생긴 게 그지 같네요. 아무튼 디귿 봅시다. 기체 P에 있는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리을부터 구해주는 게 낫겠죠? 리을부터 구하는 게 나을 텐데 리을부터 구합시다. 리을에 대한 식은 리을분의 부피분의 질량 28 했을 때 그게 2.5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의 값이 뭐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리을이 11.2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1.2L면 몇 몰이에요? 그쵸? 2분의 1몰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몰인 기체 B는 결국 2분의 1몰이 28g이니까 1몰은 56g. 그러니까 분자량이 56. 분자량엔 그람 붙이는 거 아니죠? 단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액체 C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네, 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만 구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22.4L 분의 18로 해서 몰수를 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액체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얘는 액체 C잖아. 그러니까 뭐가 성립 안 해?
아보가드로 법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정렬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EX 5번 가볼까요? 왜 이렇게 좋니? 잠깐 쉴까? 왜 이렇게들 좋는 거야? 오른쪽 얘부터 EX 5번부터 계속 하면 되겠죠? 이어서 하면 되겠죠? 자, EX 5번. 0도 C기압일 때 산소 기체의 5.6ml와 수소 기체의 11.2ml의 분자의 양의 비는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뭐 계산 자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 기체 몰 할 때 22.4L 분에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선호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 둘게요. 그래서 단위를 그냥 같이 적어. 그 다음에 원래 밀리의 뜻이 이거 밀리 지운 다음에 밀리의 뜻이 1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뒤에다 1000분의 1을 때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4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4000분의 1.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선호합니다. 계산이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좋잖아. 뭐 생긴 것도 좀 이상한 쪽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뭐 애초에 막 22.4L 분에 뭐 1000분의 5.6 이딴 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렇잖아.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무튼 리터로 통일해 줘서 4000분의 1이라는 거고 수소 기체는 11.2ml니까 2000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몰수비를 따졌더니 몇 대 몇이에요? 1대 2지. 근데 위에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었어? 그치. 5.6ml와 11.2ml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1대 2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부피비가 뭐다? 몰수비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지만 정말 간단한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 안에서 얘네들이 일정하다면 몰수랑 부피가 완전히 비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몰수가 2배면 부피가 2배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곧 몰수비가 부피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됐을 때 얘는 지금 기체가 아닌 모든 애들한테는 못 써.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한테는 절대 못 쓰는 얘기예요. 단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체 한정으로 몰수랑 부피는 아예 구분할 필요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부피랑 몰수가 그냥 단순히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비가 같다는 소리는 변화도 똑같을 거 아니야. 몰수 변화랑 부피 변화가 똑같을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몰수가 2배가 될 거면 부피도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을 할 때 몰수를 대입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부피를 대입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A, B, C라고 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이 존재하는데 얘는 1몰, 얘는 2몰, 얘는 44.8L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몰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그냥 다 몰수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얘를 몰수로 바꿔서 얘 몇 몰입니까? 2몰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상황에 부피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대입해도 될 거예요. 대부분. 굳이 이걸 다시 부피로 바꿔서 얘는 44.8L, 얘는 44.8L, 얘는 22.4L 이렇게 안 구하고 있어도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문제를 풀면서 볼 건데 결국 앞으로 우리가 풀게 되는 대부분 문제에서 몰수랑 부피가 그냥 등가 관계로 쓰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보면 같은 온도 압력일 때 메테인 기체가 20ml가 있고 암모니아 기체가 15ml가 있어요. 그때 분자의 양의 비는 그러니까 몰수비 있는 인데 부피비가 4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비는 따로 안 구해도 당연히 4대 3이겠지. 그렇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EX 7번. 자, 그리고 EX 7번에서 하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이제 밀도비 얘기가 나오잖아. 밀도비 얘기가 나오는데 자, 부피분의 질량 하면 몇이에요?
산소 부피분의 질량 그럼 8분의 12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 부피분의 질량 하면 2분의 2. 그러니까 밀도를 구하면 산소의 밀도는 이게 되고 수소의 밀도는 이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쵸? 그러면 수소의 밀도는 1이 나오고 산소의 밀도는 16이 나와요. 맞잖아. 그래서 밀도비를 구하면 16대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산소기체와 수소기체의 밀도비는 16대 1인데, 근데 산소기체 분자량이 32죠. 수소기체 분자량은 2잖아. 그래서 32대 2 해서 분자량의 비도 16대 1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즉 분자량 비가 뭐다? 밀도비다. 근데 이 분자량 비 이퀄 밀도비가 어떻게 성립하는 건지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근데 부피가 뭐랑 비례한다고 했어 방금? 그치? 몰수랑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부피가 몰수랑 비례할 거면 똑같이 몰수분의 질량을 해보면 이게 뭐가 나와요? 분자량이 나오는 거잖아. 화학식량. 왜?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면 요거랑 요거 자리 바꿔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럼 자리 바꿔주면 화학식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비례한다는 소리는 화학식량하고 밀도가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치? 분자가 똑같이 질량인 상태에서 분모만 이렇게 서로 같이 비례하고 있으면 얘네 둘은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밀도비가 화학식량비랑 같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때도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화학식량비가 밀도비랑 같다는 거, 분자량비가 밀도비랑 같다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꼭 잘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EX8번.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온도 압력이 같고 같은 금속 용기인데 딱 봐도 금속 용기 3개가 크기가 어때? 같아 보이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부피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온도 압력 같고 부피가 같으니까 뭐가 같다는 소리예요? 몰수가 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몰수비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1대 1대 1.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럼 분자량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0.32 대 0.02 대 0.44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왜? 몰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질량비가 곧 분자량비겠지. 지금 몰수 다 똑같은 상태니까. 아니면 밀도비를 이용해서 전부 다 부피가 똑같으니까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퍼센트 농도 뭡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죠. 퍼센트 농도는 화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농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긴 한데,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화학에서도 알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 용액 부피 단위가 리터여야 되고, 그리고 용질 몰수.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 그래서 몰 농도의 단위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흔히 이제 학술지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는 몰 퍼 리터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왜? 몰수인 몰을 부피인 리터로 나눴으니까 몰 퍼 리터 이런 단위를 많이 쓰고요. 근데 어떤 문제집이나 그냥 화학자들끼리 그런 데에서는 주로 그냥 이렇게 라지 M을 쓰는 이런 단위를 더 많이 씁니다. 둘 다 몰 농도의 단위예요. 이렇게 해도 몰 농도의 단위고 이것도 몰 농도의 단위. 둘 다 익숙해지시면 될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뭐 안 봐도 돼요. 1몰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1리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적혀 있는 이거는 이제 표준 용액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중간고사쯤에 내신으로 막 이거 실험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 그래서 뭐 근데 표준 용액 만들기는 알긴 알아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실험을 한다던가 관련한 수행 평가 정도는 하나씩은 볼 거예요. 근데 뭐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EX9번은
간단하게 설명은 해볼 건데 EX9번은 사실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EX9번이 좀 문제 해석부터가 너무 난해해요. 이게 차라리 제대로 만들어진 문제라면 괜찮은데 그 문제에서 그냥 일부분만 뽑아와갖고 이렇게 괄호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니은까지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정리만 해놓을 건데 일단 봅시다. 자, 여러분. 예, 좋아요. 자, 그래서 CaCO3랑 이 HCl이 만나는 이 반응식에서 발생할 게 뭐일지 어떻게 압니까? 외워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이거? 이거 뭐야? 그쵸,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사실은 너네는 알고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이미 최근에 이거 지금 2학기 기말고사 때 본 거 아니야? 그치? 탄산칼슘이 산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2학기 기말고사로 본 거 맞잖아. 그래서 CO2 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는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H2O 만들어지고 CaCl2가 만들어져. 이쪽은 사실 외워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CO2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종류를 바꿔주면 요 앞에 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적어도 CO2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CO2가 발생한다는 건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식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럼 이게 이 자체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원래 받아들여주는 거냐면 얘 1몰과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1몰, 얘 1몰, 얘 1몰이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요 2번의 의미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학반응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된 건 맞는데, 뭐야 씨. 자, 거기서 이때 발생한 기체는 CO2가 될 거고, 그래서 CO2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주어진 조건은 거기 옆에 적혀있는 그 주저리 그겁니다. 탄산칼슘 W1g을 물근염상에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W2에 넣은 후 완전히 반응이 끝난 후 질량이 W3였다 라고 한다면 빼기 W3. 자,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보면 얘가 원래 W1이라는 얘기죠. 그냥 거기 적혀있잖아. 탄산칼슘이 W1g이라고. 그럼 얘가 W1g이었어요. 그리고 HCl의 질량은 우린 몰라요. 대신에 뭘 알고 있냐면 HCl과 플라스크의 질량을 더한 게 W2g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HCl의 질량이 아닙니다. 플라스크랑 그 안에 들어있는 HCl까지 합친 질량이 W2인 거야. 그래서 우린 얘 자체의 질량은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실험에 총 쓰이게 된 총 질량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금술사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전에 쓰였던 원자나 원자의 총 개수, 원자의 총 종류 이런 것들은 다 반응 후에도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의 총 질량도 반응 후의 총 질량과 원래는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 여기선 같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죠. 같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같지 않은 이유가 뭐야? 그쵸? 기체인 CO2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잖아. CO2 기체가 발생하면 걔는 어떻게 될 거니까? 날아가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뭔 소리냐면 얘는 반응 전에 총질량이 이거였을 거면 반응 후에도 총질량이 이거였어야 돼. 근데 반응 후에 CO2 기체가 날아가는 바람에 반응 후에는 요 원래 질량에서 날아간 CO2 질량만큼 빼줘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반응 후 총질량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식이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발생한 CO2의 질량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이거니까 이거 빼고 이렇게 넘기기 하면 되는 거죠. 얘 절로 넘기고 얘로 넘기면 W1 더하기 W2 빼기 W3가 발생한 CO2의 질량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디귿하고 리을은요. 사실 디귿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더욱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디귿을 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답지에서 정해준 방법은 있긴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답지 읽어보면 얼추 어느 정도는 알 법하고, 그리고 사실
그냥 EX 9번은 뭐 딱 복잡하게 적혀 있는 거에 비해서 풀 값어치가 너무 떨어져서 일단 EX 9번은 그냥 빼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얼추 대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EX 10번 연소 반응 화학식 완성하기 어떻게 됩니까? 그쵸? 뭐 잘 하셨습니다. 뭐 일단 잠깐만. 아이씨 이렇게 못생겼어. 네. 일단 답이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결국 이것도 방금 질량보존의 법칙 얘기할 때랑 똑같지. 원리는 그냥 우리가 연금술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그래서 반응 전의 탄소의 총 개수가 얘한테는 탄소가 없으니까 얘한테 있는 8개가 전부인 거고. 그럼 여기에도 탄소 8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거 8 끝.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응 전의 수소를 보니까 얘한테는 수소가 없으니까 얘한테 있는 수소 20개가 전부고. 그럼 반응 후에도 수소는 20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가 10개. 그래서 저기 다 채워주고 났더니 있는 산소가 총 26개. 그러니까 여기 산소 26개면 여기도 26개여야 되니까 얘가 13개의 O2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잖아. 그쵸? 개수 맞추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수 맞추기는 저거 하나뿐입니다. 나중에야 이것저것 방법을 추가할 거지만 지금은 어차피 저거 하나니까 계속 저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밑에 있는 니은은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B가 뭐 2가 나올 거고 C가 뭐 몇이 나오냐? 3이 나오냐? 뭐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몰롱도로 내려가 봅시다. 인덱스 11번. 자,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NaOH Xg의 증류수를 넣어 녹인 후 NaOH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적어 볼게. 0.1몰 농도를 만들겠다. 이건 우리의 목표예요. 그냥 우리는 진짜 0.1몰 농도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목표야. 일단 농도가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짓이 뭐냐? NaOH를 Xg을 갖다가 몇 짜리 수용액으로 만들었냐면 부피를 500ml 수용액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몰농도에 관련된 식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대입해주면 돼. 왜? 어떻게? 몰농도 자리에다가 우리 목적이 0.1이니까 0.1 대입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몇인 거예요? 0.5L인 거죠. 그리고 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용질 몰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용질의 질량이죠. 그러면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량 분의 질량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NaOH의 분자량이 몇이래? 구하면 되잖아요. 왼쪽 위에 Na23, O16, H가 1인 게 EX 1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하면 몇이에요? 40이죠, 40. 얘는 몰수로 구하면 40분의 X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 했을 때 나오는 뭐야? 몰농도가 0.1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X값 나오겠죠? 그래서 X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일단 요거 그 답이나 마저 구해놓고 NaOH 그래서 마지막에 0.1몰 농도에 포함된 NaOH는 그래서 몇 몰이 되냐? 40분의 2니까 그쵸 0.05몰이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몰농도에서 배운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화학 수업이든 어떤 과목이든 수업을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할 줄 모르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겠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것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할 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찾아야 돼. 풀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가 문제잖아요. 라고 해봤자 야, 물어본 게 몰롱도인데 알고 있는 게 몰롱도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뭘 쓰겠냐 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게 몰롱도고 부피면 몰롱도랑 부피에다 넣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몰수를 그냥 구해서 따로 몰수 먼저 구해도 되겠죠. 그냥 얘를 40분의 x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를 뭐 네모 아니면 a 이렇게 잡아갖고 얘를 먼저 구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쟤는 몰수가 되니까 우리가 몰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식만 쓰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선 좀 간단한 문제니까 그렇긴 해도 뒤에 가서 문제들이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들이 어려워진다고 쓰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쓸 건 어차피 저기에 있는 저런 것들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져도 똑같은 걸 쓸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EX12번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차근차근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냥 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도 없어. 하나하나 2몰 농도 수용액 100ml 그러면 말 그대로 농도가 2몰이고 부피가 100ml면 몇 리터입니까? 0.1리터죠. 그럼 그냥 그걸 바로 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0.1리터 분의 얘 몰수가 되겠네요. 용질 몰수.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어진 건 2.5몰 농도짜리고 그리고 얘는 200ml니까 0.2리터 속에 얘의 몰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얘의 몰수는 0.2몰, 얘의 몰수는 0.5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둘을 섞는다고.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섞게 되면 총 부피가 0.3리터가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을 섞으면 총 용질의 몰수가 0.7리터, 총 0.7몰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몰 농도가? 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몰농도에서 이 식이 아닌 다른 식을 쓰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는 좀 굴하긴 해도 여러분들이 몰농도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거랑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좀 차차 하고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왜 44분이지? 아까 화학 수업은 여기까지 다 했을 때가 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끝났을 때가 1분이었어. 4시 1분. 2시부터 시작했던 수업. 4시부터 시작했던 수업이니까 6시 1분에 끝났거든. 6시 1분, 2분? 왜 빨리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